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허벤져스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영상에 이어서 결혼할 때까지 과연 내가 얼마 정도의 돈을 모을 수 있을지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영상에 앞서서 먼저 좀 한 가지 주의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돈을 모으고 저축을 하는 거에 있어서 개인의 연봉이라던가 가치관에 따라서 굉장히 편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사실 100%뭐 정답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보시고 그다음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좀 준비한 영상이니까 즐겁게 봐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2018년도 이상적인 배우자상에 대한 기사를 한 가지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12월 19일 연합뉴스에서 이상적 배우자 관련으로 보도한 기사의 일부입니다.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운영하는 듀오 휴먼라이프 연구소는 전국 25세부터 39세 미혼 남녀의 결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 2018년 이상적 배우자상 보고서를 19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이상적인 남편은 신장 177.4cm, 연소득 5,319만원, 자산 2억 4,999만원, 4년대 대학교를 졸업한 공무원 공사직으로 조사됐다. 이상적인 아내는 신장 164cm, 연소득 4,194만원, 자산 1억 6,948만원, 마찬가지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공무원 공사직 여성이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해당하는 게 신장 정도만 해당이 되네요. 좀 씁쓸합니다. 이게 뭐 사실 이상적인 배우자라서 그런지 제가 실제로 현실을 겪고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주변을 봤을 때 굉장히 좀 현실과는 좀 거리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면 일단은 언제 처음 보통 결혼을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이 자료는 통계청에서 2017년도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남녀 초혼의 평균 나이가 남성 같은 경우에는 32.9세, 여성 같은 경우에는 30.2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여성분들이 한 26, 남성분들이 한 28 정도에 취업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결혼하는 나이까지 약 4년에서 5년 정도 근로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연봉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에 대한 거는 사실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과연 어떤 거를 선정을 해야지 여러분들께서 좀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실까에 대한 것들을 이제 생각을 좀 고민을 했었는데, 뭐, 정말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대기업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공무원이나 공사직에서 또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편적으로, 현실적으로, 어, 보편적이지 않다라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물론 저도 제 주변의 친구들도 아니면 한 달이 건넌 지인들도 뭐 대기업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렇겠지만, 직접 사회에 나와 보시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걸 금방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맨날 집에서 엄마가 잔소리로 뭐 누구누구 딸, 누구누구 아들은 대기업에 갔다더라, 이번에 뭐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더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착각을 하는 거죠. 내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의외로 갈 수 있는 건가? 가기 쉬운 건가?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네,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제가 선정한 기준은 바로 2019년도 중소기업 대졸 신입사원 초임 연봉입니다. 말이 자꾸 꼬이는데, 예, 금액이 세전 2,747만 원으로 나와요. 어떻게 보면 많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작은 금액일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대졸 신입사원이라던가 다른 규모의 연봉으로 봤을 때에는 금액은 조금 작지만 사실 뭐 이보다 더 안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저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이제 초임 연봉이 2,747만 원으로 하고 계산을 뭐 이것저것 더하고 빼고 이러다 보면 굉장히 좀 복잡해지니까 심플하게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2,747만 원이 세전인 경우에는 뭐 소득세나 건강보험료, 뭐 연금, 뭐 기타 등등 소득세까지 떼고 나면 한 10% 정도는 이제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좀 쉽게 더 접할 수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네이버에서 연봉 계산기로 검색을 해보시면 본인의 연봉을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월 얼마 월급을 받게 되는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금액을 입력을 해보시면 한 달에 한 207만 원 정도 이렇게 검색이 되실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심플하고 계산하기 쉽게끔 한 210만 원 정도로 하겠습니다. 21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받는 월급을 다 저축할 수는 없겠죠. 네, 뭐 당연히 뭐 밥도 사 먹어야 되고 가끔 술도 한잔 해야 되고 휴대폰 요금도 내야 되고 또 회사에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도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활비들이 조금씩 들어가는데 그 금액을 한 달에 30만 원 정도로 제하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타이트한 금액입니다. 사회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0만 원으로 한 달을 휴대폰 요금 교통비 다 포함해서 버티신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를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210만 원에 30만 원을 제하면 180만 원이죠. 180만 원을 12달 동안 저축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모을 수 있는 금액은 2,160만 원입니다. 이것도 뒷자리는 좀 빼고 2,100만 원으로 할게요. 2,100만 원을 아까 말씀을 드렸던 기간 동안 근로소득을 한다고 해서 그 금액을 온전히 저축을 하면 한 이제 4년 정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8,400여만 원 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저와 비슷한 상황, 그리고 나와 이제 비슷한 수준의 배우자가 되실 분을 만난다고 하면 약 금액은 1억 7천만 원 정도가 되겠죠.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나쁘지 않죠.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작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부터 굉장히 마이너스가 될 항목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직장을 다니시면서 독립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뭐 직장의 출퇴근 시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보통 뭐 직장을 다니시기 위해서 독립을 하시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 일단은 서울 또는 수도권 근교에서 월세로 시작하신다고 하면 월세도 납부를 하셔야 되죠. 관리비도 내셔야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공과금들을 납부를 하시는 것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한 달 평균 50만 원 정도에 대한 금액은 네, 마이너스 처리가 됩니다. 1년으로 하면 120만 원.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죄송합니다. 1년으로 하면 600만 원이죠. 5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600만 원이고 4년을 하게 되면 2,400만 원이죠. 아까 8,400에서 2,400을 빼면 벌써 6천만 원이 라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2,4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것도 또 취업을 하시고 나서 이제 좀 생활을 하시다가 여윳돈이 생기거나 그러시면 자가용 한 대 정도는 구매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뭐 새로운 경차가 됐든 아니면 이제 중소형 중고차가 됐든 간에 한 1,000만 원 정도 마이너스가 난다고 보면 또 6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 되죠. 물론 자동차를 사시면 자동차에 대한 뭐 보험료나 아니면 뭐 자동차세라던가 여러 가지 또 부수적인 금액들이 생기지만 그런 거는 여기서 따로 이제 마이너스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제일 큰 게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뭐냐면 대학교 학자금입니다. 이거는 뭐 개인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대학교를 다니시면서 집에서 다 이제 서포터를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학자금 대출을 저리로 받아서 대학교를 졸업하시는 분들도 저는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제 주변의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이 있고 그래서 보통 뭐 금액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뭐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대학교 학자금을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금액에서 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4년 동안 일해서 모을 수 있는 금액은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라고 결론이 나오게 되죠. 사실 이 금액만 모으시더라도 저는 굉장히 잘 모았다고 생각하고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그렇게 모으신 분들을 생각보다 찾는 게 쉽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외적으로도 본인이 미래의 가치보다 현재의 가치에 좀 더 중요시하고 본인의 라이프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뭐 또 해외여행을 가시는 경우도 있고 또 과정 중에 경조사가 생기고 또 뭐 본인한테 투자하시는 그런 금액들이 또 생기다 보면 실제로 금액은 아까 말씀드렸던 3, 4천만 원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슷한 배우자를 만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두 분이서 한 4년 정도 일을 하셨을 때 모일 수 있는 금액은 6천만 원에서 약 8천만 원 정도 수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그러다 보니 모아둔 돈을 가지고 뭐 결혼부터 이제 집을 장만하고 혼수까지 이제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굉장히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친구들이나 아니면 결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일들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요.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너무 좀 우울한 측면들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러면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좀 너무 영상이 길어졌고 다음 영상에서는 정당한 저축을 통해서 내가 납부한 원금의 최소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불리는 정부 제도와 정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참고를 하시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는 다시 한번 꼭 유념을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의 결론은 아무리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아도 이상적인 배우자가 되기는 어렵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벤저스였습니다.